자, 다음은 경제 부분인데요. 이 경제 부분은 어휘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어휘가 어려워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동안 어휘 해설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경제의 흐름을 잘 알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한국 경제의 역사,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요. 한국 경제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걸 배워야 되겠지만 한국 경제의 역사는 현대사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195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은 6월 25일에 발발했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이렇게 조금씩 하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1990년대까지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게 1997년입니다. 1997년에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요. 바로 달러를 너무 많이 빌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을 많이 빌렸는데요. 외국 돈을 외환이라고 하고 이 외환 때문에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되고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IMF 국제금융기구에서 돈을 빌려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은 IMF 외환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하지만 이 위기를 한국 사람들은 잘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때마다 잘 극복해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 가장 기억해야 될 위기가 IMF 외환위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빨리 많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경제의 역사에서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경제의 기적을요. 한국의 대표적인 강,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빠르게 짧은 시간에 많이 경제를 발전시킨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발전하는 과정에서 위기가 있었는데 IMF 외환위기다. 1997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나라가 가진 외환이 부족해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람이라고 써 있는데요.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여기서 살펴봅시다. 한국에는요. 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별로 없어요. 석유도 없고요. 다른 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켰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자, 사람 하면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노동력, 우수한 노동력. 좀 다른 말로 하면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한국이 반세기, 자, 1세기라고 하면 100년이죠. 그런데 이것의 반입니다. 반이니까 몇 년입니까? 반세기라고 하면 50년이 되겠죠. 50년 만에 빠른 성장을 했음을 가리키는 용어,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한국의 무역 규모는요. 지금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작지 않아요.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위기는 없었다? 아니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IMF 외환위기 1997년에 있었던 일이죠.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기초로 성장하였다. 네, 사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이 중요했다. 우수한 노동력,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자, 3번이 맞고요. 한국 전쟁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도망가지 못했다. 이런 뜻인데요. 가난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가 발전했고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발달 과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인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농업,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다가요, 공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공업 중에서도요, 작은 것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 것, 즉 경공업이 먼저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큰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배를 만들고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중화학 공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는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다가요. 이제는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산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바로 첨단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산업,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있네요. 농업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발전을 하고요. 이제는 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나라가 가진 외환, 그러니까 외국 돈이죠. 외환이 부족해서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사건은요. IMF를 찾으면 되겠네요. IMF 외환위기에 199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금융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지금은요,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행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 돈 어떻게 해요? 자, 이럴 때요.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모든 돈을 보호해 줄 수는 없고요.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은행이 없어져도 나는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천만 원이 있습니다. 6천만 원을 은행에 넣었는데 은행이 없어졌어요. 6천만 원 주세요. 아, 이거는 안 되고요.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원리금은요. 원래 내가 넣었던 원금 그리고 거기에 조금씩 더해졌던 이자 이것을 다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도 이렇게 나왔죠. 예금자 보호법에 1인당 보장해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왔는데요. 바로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은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이다.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